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업가 신신당부의 신유건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질문 요정 이가은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할까 하다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 즉 가사 문제, 그 중에서도 이혼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부부 사이에서 이제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혼하겠다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주로 이제 남편들 간에도 바깥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 어디 못 나가니까 자주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것도 자주 보게 돼요. 그다음에 싸우기도 자주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부쩍 그 법률사무소에 이혼 관련 상담이 그렇게 늘었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혼까지 염두에 두게 되는 아주 기막힌 이혼 사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주변에 결혼한 지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이제 싸움이 생긴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뭐 20, 30년 동안 따르게 아주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맞아요. 그걸 같이 모아놨어요.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그거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야 얘 변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거를 이제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는 과정인데 그걸 이제 못 참아 하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이제 이혼 얘기들이 온단 말이에요. 뭐 맨날 저한테 댓글로 뭐 친절하긴 한데 재미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보다 여려요, 마음이. 그런 댓글에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아직 다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예 저의 재미는 아직 반도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그냥 주제부터 그냥 재밌는 걸로 했어요. 그냥 아마 오늘은 좀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이제 명절을 앞두고 이제 시댁에 가냐 또는 안 가냐 이 문제로 좀 갈등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져온 기막힌 이혼 사례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내는 결혼 25년 차로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자립한 상태입니다. 아내는 지금껏 저와 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지내왔고 아이들이 잘 자란 데에 아내의 공이 컸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 역시 인정하며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와 저희 어머니의 관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유난스럽게 자녀들을 챙기고자 하시는 면이 있기는 하나 그만큼 정이 많은 분이신데 아내는 이런 어머니를 늘 불만으로 여기며 저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명절 때만 되면 아내는 똥 씹은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들었고 저 역시 아내 눈치를 보느라 오랜만에 뵌 어머니를 더 살뜰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설은 국가적 차원에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명절에도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이야기가 각종 언론을 통해 나왔고 아내는 이때다 싶었는지 가족 단체 SNS 메신저에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것과 관련된 사진이나 여러 기사들을 공유하며 저희 어머니를 방문하지 않고자 하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치셨습니다. 원래 가기 싫어하더니 코로나로 이때다 싶었는지 신한 것 같은 아내 행동을 보니 아내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 와 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서운 여자랑은 더는 함께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내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아내는 아이들 결혼도 해야 하는데 무슨 이혼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네요. 저희 어머니에게 부유를 저지르는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이혼이 인정이 될 수 있겠죠? 아이고. 예, 셉니다. 이게 아마 와이프의 입장도 좀 들어보긴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사연을 주신 분의 얘기만 들어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 보여요.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남편과 이 시어머니의 문제. 어떤 거냐면 저희 어머니가 좀 유난스럽게 자녀들을 챙기고자 하시는 면이 있기는 하나 그만큼 정이 많은 분이신데 전적으로 남편분의 시각에서 그쵸. 남편분의 입장에서 쓰신 글이에요. 이거는 남편분은 이게 아마 완곡하게 자녀들을 챙기고 정이 많다 표현하셨겠지만 이걸 다른 사람이나 와이프가 봤다면 매사에 간섭하시는 분 아마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를 뭐 남편분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그 나쁜 뜻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뭐 좋은 뜻으로 하는 건데 왜 그걸 못 받아들이냐 하는데 그 아내 입장은 좀 다르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이게 평소에 그래서 남편분도 그래서 아내분이 이렇게 시어머니가 약간 좀 어렵게
다가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표정이라든가 아무 대하는 게 조금 어려워했겠죠. 그러니까 뭐 딸처럼 아주 살뜰하게 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나서 약간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라고 인해서 이제 국가적 시책으로 좀 모임을 자제해라. 가족들이라도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국민 입장에서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당연히 모이는 게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안 가는 게 좋겠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내비치신 것 같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분이 뭐라고 하셨냐? 이거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엔 남편분이 위험해 보여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반소. 바로 반소. 이럴 때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만약에 남편분이 소송을 제기하시면 네. 아내분이 바로 반소 제기하실 거예요. 그동안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 다음에 남편분이 어떻게 중재를 제대로 못 해왔는지에 대해서 아마 낱낱이 밝혀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 시국이라서 모임을 자제하라는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국민이 당연히 국가적 시책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번에는 명절에는 못 가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혼 사유가 여러 가지 법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외도 부정한 행위를 했다든가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아마 이 남편분이 생각하는 그 이혼 사유는 아마 이걸 거예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이런 무서운 아내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하는 며느리하고는 살 수가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거는 국가적 시책에 따라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남편분 조심하세요. 이혼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만하게 잘 해결이 되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편분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님이니까 편하고 당연히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되돌아보세요 한번. 저희 장인 장모님한테 얼마나 잘하고 계신가. 아이고. 아마 그쪽도 아마 만만치 않을 수도 있어요. 제 1순위는 부모가 아니라 자기 가족, 아내와 남편입니다. 우선 그렇게 원만하게 잘 지내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뭐 부모와 관계를 좋게 하겠다고 하고 해서 부인하고 관계를 나쁘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